안녕하세요. 부티비의 영주입니다. 이번 윤지의 Q&A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9억 이하 아파트,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의 사연 가져왔는데요.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월 소득은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되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월 지출이 크진 않아요. 월 400만 원은 저축하는 편인데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 집을 어디로 구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자산이 5억 원 정도 있는데요. 신도림 쪽에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계약 만기 다가오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려고 9억 이하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고민했던 아파트 세 곳은 송파 가락 대림, 그리고 포레나 노원, 그리고 목동 우성 3차인데요. 이 중에서 어디를 고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울 쪽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상품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피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의 형태를 보면 9억 원을 경계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대출액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은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조금 배분되긴 합니다만 최저까지 가면 1%대 후반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매력도가 굉장히 크고, 핵심은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배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사연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5억 원이 최대니까 그럼 4억 원 정도의 자산은 좀 보유할 필요가 있으시고, 일단 강남권에 출퇴근을 하시다 보니 강남권에 해당되는 단지를 하나 송파구에 있는 것들을 넣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신축에 대한 이제 의지치가 요새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원 쪽에 있는 포레나 노원을 또 들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것도 향후에 또 필요하시다 보니까 목동 쪽, 실제로는 이제 신정동 쪽이긴 합니다만 그쪽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서 그 소형 면적인데도 이제 8억 원과 9억 원 사이에서 이제 경계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3월이 들어서는 거래량들이 지금 외곽지까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조금 서둘러야 되는 시점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락 대림 아파트는 그 송파구 가락동 20-19번지 일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이에요. 8호선 송파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역도 사실상 도보로 한 10분 정도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송파구다 보니까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수 있고, 주변 여건에서의 뭐 강남권 출퇴근을 위한 조건에서의 입지 부분들은 충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443세대 규모라서 아주 작은 단지는 아닌데, 핵심은 이게 38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죠. 이 경우는 주거 만족도, 단지 내에서의 주거 만족도를 충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또 이주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된 강남 아파트니까 재건축 사업성 자체는 나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 투자기간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자금이 묶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실제 선택까지는 꽤 많은 고민 과정에서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지금 목적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출을 받으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주 목적의 형태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함들이 상당하다. 주변 여건은 좋은데 거주 관점에서는 조금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 혹은 노후에 따른 수선 문제, 여기서 이제 유발되는 비용들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그 포레나 노원 단지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은 당연히 송파구 쪽에는 밀리긴 하나 지금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1000세대 수준이고, 그 포레나 노원은 2020년 정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뭐 연식 면에서는 거의 한 5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면적 구간들로 봤을 때 20평이 있고 20평대 물건 이후에 24평이 있는데 24평만 돼도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여기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5천만 원을 깎아주는 뭐 그런 이슈, 협상 여지가 없다면 결국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평을 선택하면 지금 금액대는 좀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면적에 대한 불편함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평면에서는 방 2개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방 혹은 안방으로 나면 이제 방이 없는 거죠.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다만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차 문제라든지 혹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 요소들이 있고, 근데 이제 단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 다 역세권이긴 해요. 선정된 단지들이.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불편함은 크지 않고, 지금 포레나 노원도 7호선 마들역과 이제 초역세권에 가깝습니다. 도보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차량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진입해서 출퇴근하려면 넉넉 잡아서 1시간 정도는 최소 잡고 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 부모님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슈는 있다. 그래서 이제 노원 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쪽은 신축 공급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향후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주변 여건은 계속 개선될 이슈는 있다 정도에서의 가치평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노원 쪽에 그래도 준신축 단지는 뭐 유의미성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주거 편의성 면에서 좀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단지는 이제 목동 우성이라는 단지고요.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3차 중심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연식으로 보면 한 27년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로는 목동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지번상에서는 신정동이고요. 신정동에 있고, 아무래도 지금 목동 신시가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교육 여건이 좀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양천구청역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상에서 이제 도보거리를 봤을 때 한 15분 정도 걸리는 이슈가 있고, 그 가격 구간에서 보면 이제 면적은 가장 커집니다. 세 개 단지 중에. 그렇게 봤을 때 그 거주할 때에 자녀방이 필요하고 이제 부모님 방을 뭐 각자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편의성이 있고, 다만 앞서 본 이제 신축 단지 포레나 노원 대비로는 구축이다 보니까 주거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단지 내에서의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장점이 되는 것들은 가격 부분에서 지금 한 30평대에 해당되고, 그 나중에 이제 재건축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제 10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당장은 재건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걸로 보입니다. 실제 목동 신시가지 쪽에서 재건축들이 이뤄지고 나면 그 신축이 된 효과에 따라서 주변 지역도 재건축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트렌드에서의 투자 가치 면에서는 이 목동 우성이 세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이슈는 있습니다.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만 2호선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 쪽 출퇴근이 또 편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양천구청역으로 진입해서 여기서의 이게 각각 지하철들이 오고 가는 그 시간 텀이 좀 긴 구간에 있습니다. 2호선에서 보면 격가지로 빠지는 라인이거든요. 그 구간에서의 좀 불편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 32평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이 8억 2천 정도의 물건이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높은 거, 중층 이상에 대한 층들도 8억 중반대 가격이니까 신생아 특례 제출 대상으로서는 이 평형 수준에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재건축이 이뤄지면 그때 당시에 그 가격 구간들이 높아질 것들이 좀 보이는 지역이라면, 앞서 이제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 지역들이 재건축이 일어나긴 하는데 신축이다 보니까 향후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주변 여건, 환경 자체가 좋아지면서 가치 상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포레나 노원 쪽에 주변 입지가 좋아져서 가치가 커지는 게 클지, 그냥 단지 자체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돼서 신축으로 변모하면서 가치가 커지는 건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아무래도 자체 입지,
단지의 입지가 이제 몸테크를 해서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 또 프리미엄 반영되는 게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가락동 쪽에 있는 가락대림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강남 쪽에 위치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사실은 여기서의 사업성들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가락대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규모, 강남 안에서도 소규모, 물론 이제 500세대 규모긴 합니다만 실제 사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진통들은 송파구 이내에서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청사진을 그리고 무조건 재건축이 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고려해야 되고 주거할 때 좀 불편함들이 상당할 것 같으니까 실질적인 선택은 포레나 노원과 목동우성 2차나 3차 사이에서 선택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세계단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우성이 좀 더 우호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거주하면서 불편함들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9억 이하 신생아 특례 아파트 같이 알아봤는데요. 혹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